오늘 영상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위험한데요. 셋 다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음식 하나만 잘못 먹어도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런 위기를 넘긴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뭘 그래 너무 조심하면 재미없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89세 박씨 어르신의 실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경남 밀양에 사시는 박씨는 올해로 90 가까이 되셨는데요. 고혈압은 60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고지혈증은 70대 초반부터 당뇨는 75세쯤부터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평소 음식 가리는 거 없이 뭐든 잘 드셨다고 해요. 특히 어릴 적부터 입에 익은 음식들, 김치찌개, 소세지, 튀김 음식, 단 음식까지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박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손이 저리고 말도 어눌해지더니 병원에서 응급 이송 진단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평소 식습관을 바꾸셨다면 이 고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박 씨는 의식을 되찾고 회복하셨지만 이후부터는 정말 식생활 하나하나까지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때 박 씨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5가지 음식을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죽을 뻔하고서야 깨달은 진짜 건강의 적 5가지 음식 이건 자식보다도 가까운 친구보다도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내가 옛날부터 먹던 건데. 괜찮아. 그런데 그 옛날 방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박 씨의 말처럼 과거에는 몸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가 이미 생겼다면 이 음식들은 이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좁히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심장을 무리하게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 씨 어르신이 손살에 치며 말한 그 음식들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먹고 있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다음은 죽을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과 두 번째 음식 이야기입니다. 박 씨 어르신이 병원에서 깨어난 후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그거만 안 먹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건데. 이 말씀 듣고 자식들도 울고 지인들도 다 놀랐다고 해요. 그럼 박 씨가 말한 첫 번째 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소시지나 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아침에 간단히 드시거나 반찬으로 자주 오르는 음식인데요. 박 씨도 젊었을 때부터 고기 대신 간편하게 먹으려고 항상 냉장고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음식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시지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무려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부제, 색소, 화학 첨가물까지 들어가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위험한 음식입니다. 또한 가공육은 포화지방도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높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죠.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먹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소시지나 햄을 안 먹으면 뭘 먹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닭가슴살 같은 생고기나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고기 드시고 싶으실 땐 직접 삶거나 굽는 생고기를 드시고 소금은 최소한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맛이 심심하더라도 몸엔 100배 낫습니다. 그럼 박 씨가 말한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바로 흰빵, 케이크, 쿠키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이 부분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해요. 박 씨는 평소에 아침으로 식빵 한 조각에 잼 발라서 커피랑 같이 드셨다고 합니다. 케이크도 좋아하셔서 손주들 생일 때 남은 걸 꼭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혈당을 확 올려버리는 주범입니다. 흰빵이나 케이크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설탕과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가 더 악화되죠. 심지어 췌장 기능까지 떨어뜨려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하루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심장병 발생률이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단지 당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은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쉽지 않은데요. 박 씨는 한 달 동안 완전히 끊고 나서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빵이나 케이크가 안 된다면 아예 탄수화물을 끊어야 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즉 통곡물로 만든 식빵, 현미밥, 귀리 같은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맛 나는 과자나 빵은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혹시 아침을 가볍게 먹는다는 이유로 식빵이나 크래커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게 건강한 습관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음식이 하루 혈당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해보자면 박 씨가 말한 죽을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 소시지 햄이고 두 번째는 흰빵과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혈관과 췌장을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식은 뭘까요? 박 씨가 특히 강하게 손사래치며 말했던 음식들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모두에게 위험한 음식 세 가지 지금부터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 씨 어르신이 평소 즐겨 드시던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 그리고 흰빵이나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박 씨가 손사래를 치며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 아직 세 가지나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단무지, 젓갈, 김치 같은 염장식품입니다. 이거 듣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치 없이 밥 먹기 힘들다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염장식품들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 씨도 예전에는 점심 저녁마다 김치 한 접시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끊으셨다고 해요. 김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평균적으로 400에서 600mg인데요. 하루에 3끼만 김치를 곁들여 먹어도 나트륨 섭취량이 1500mg을 훌쩍 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미만인데 한국 사람은 평균 3400mg을 넘게 먹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이 문제라는 거죠.
고혈압 환자에게 나트륨은 혈압을 쭉쭉 올리는 주범입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무리하게 펌프질하게 만들어요. 결국 심부전,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2019년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김치도 못 먹고 뭘 먹으라는 거냐 하실 수 있죠.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염도 낮춘 백김치나 열무김치처럼 저염으로 담근 김치를 소량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는 김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특히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 돈가스 같은 것들 바삭하고 맛있어서 입맛 없을 때도 잘 넘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고지혈증과 당뇨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박 씨도 주말에 시장 가면 꼭 튀김 몇 개 사오셔서 TV 보면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튀긴 음식은 기름과 탄수화물, 나트륨의 삼중 폭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튀긴 음식은 열에 의해 기름이 산화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이게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튀긴 음식은 대부분 밀가루 옷을 입히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문제까지 동시에 생깁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음식 드시면 혈당이 확 치솟고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중성 지방이 크게 올라갑니다. 2020년 유럽 심장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튀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7% 증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기름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리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기름에 튀기는 대신 오븐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시면 바삭한 식감은 살리면서도 지방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도 카놀라유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의외로 달콤한 음료입니다. 박 씨도 뇌경색 전에 즐겨 드셨던 게 바로 커피 믹스 한 잔, 그리고 가끔 마시는 탄산음료였다고 해요. 나이 들면서 입맛이 떨어지니까 달달한 거 자꾸 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음료에는 당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 한 캔에는 설탕이 7스푼에서 10스푼 정도 들어있고 커피 믹스 한 포에도 설탕과 프림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한두 잔만 마셔도 혈당이 쑥쑥 올라가고 췌장이 계속 과로하게 돼요. 2022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서는 하루 한 캔의 단 음료만 마셔도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5%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당분은 복부비만도 유발해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고지혈증과 고혈압의 위험까지 같이 높여줘요. 그렇다고 물만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보리차, 우엉차, 둥글레차처럼 무설탕 건강차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단맛이 그리우실 땐 꿀 한 방울을 아주 조금만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달달한 음료는 입은 만족시켜도 몸은 망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 두 번째는 흰빵과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세 번째는 단무지 젓갈, 김치 같은 염장식품, 네 번째는 튀긴 음식, 다섯 번째는 달콤한 음료였습니다. 박 씨는 이 다섯 가지를 끊고 나서 병원 수치가 달라지고 아침마다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 음식은 시니어 분들 식탁에서 자주 보이는 음식들입니다. 익숙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박 씨가 그 고비를 넘기고 어떻게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신지, 실제로 어떤 식단을 짜서 실천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박 씨 어르신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끊어버린 다섯 가지 음식 기억나시죠? 소시지 같은 가공육, 흰빵이나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 바삭한 튀김류, 마지막으로 단 음료들. 이 다섯 가지를 끊은 것이
박씨 어르신의 건강을 지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를 끊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씨는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식단 전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박 씨는 살기 위해서 해냈고 지금은 9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혼자 걸어서 병원도 다니시고 손주랑 마트도 다니신다고 해요. 그럼 박 씨가 어떻게 식생활을 바꾸셨는지 실제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참고만 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 응용하시면 됩니다. 박 씨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흰식빵 대신 통밀빵 한 조각, 거기에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무설탕 요거트나 두유 한 컵, 김치 대신에는 상추나 깻잎에 방울토마토, 삶은 고구마 조금 곁들입니다. 아침을 너무 무겁게 먹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은 충분하다고 해요. 점심은 보통 현미밥에 제철 나물 2~3가지, 간장으로 간을 아주 약하게 한 두부조림이나 삶은 생선,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먹는데 반드시 지방을 제거하고 삶거나 구워서 먹습니다. 튀기지 않고 기름 양도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죠. 국이나 찌개는 거의 안 드시는데 드셔도 건더기 위주로만 먹고 국물은 남긴다고 하세요.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는데요. 닭가슴살을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이고 삶은 고구마나 귀리밥 소량, 그리고 나트륨 적은 된장국을 곁들이는 정도입니다. 혹시나 배가 고프면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달걀을 더 먹기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 사이에는 꼭 따뜻한 차를 드십니다. 둥글레차, 보리차, 우엉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하루 3잔 정도 마시면서 수분 보충과 혈당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특히 커피 믹스는 완전히 끊고 필요하면 블랙커피를 아주 연하게 타서 한 모금 정도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식단을 바꾸신 뒤 박 씨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몸이 덜 붓고 아침에 눈이 쉽게 떠진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손이 저렸는데 요즘은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병원 수치도 달라졌어요. 혈압은 140이 넘던 게 120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공복혈당도 130에서 100 근처로 안정됐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고요. 여러분, 이건 박 씨만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도 식습관을 바꾸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2019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 저당식 위주의 식단을 6개월만 실천해도 혈압이 평균 15mmHg 내려가고 공복혈당도 2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약을 먹는 걸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음식이야말로 매일 먹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음식을 매일 먹는다면 그건 매일 독을 조금씩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오고 있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소시지나 달달한 커피 한 잔, 김치찌개 국물까지 다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음식이라도 줄여보는 걸 시작해 보세요. 박 씨처럼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줄이면 분명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박 씨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이 많다고 해서 바꾸지 말란 법 없어요. 살아야 바꾸고 바꾸면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가슴에 확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다면 꼭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은 첫째, 가공육, 둘째, 정제 탄수화물, 셋째, 염장식품, 넷째, 튀긴 음식, 다섯째, 단 음료입니다. 이 음식들만 피하고 박 씨처럼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알짜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식단 고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길 우리 같이 걸어가 보자고요. 지금까지 건강비타민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